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모두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내가 이 물건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잘 구별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선별을 하지 않고 마냥 투자금이 적다고 이 시장에 지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시는데, 그렇게 이미 판단한 순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투자는 심리잖아요. 내가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서울 부동산 가격은 시세가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장이 쭉 타다가 이제 조금 조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경기 후반부에 있는 와중에서 지금 지방이 이제 싸 보이니까 이제 흐름대로 지방으로 돈이 간다라고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시장도 진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좀 물리기 쉽습니다. 저는 한 건 빼고는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만 투자를 했습니다. 지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월급쟁이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투자를 한 건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가장 안 좋은 성과를 낸 거죠. 거의 제로니까요. 근데 제가 그 투자를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지방 투자를 막 멸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처한 상황이 있고 각자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각자 생각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경험한 것도 다 다르고요. 저는 월급쟁이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의 일부를 떼어내서 부동산, 해외 주식, 창업이라는 그 각 분야에 투자를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느끼지만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대한민국 분위기상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상승장에는 상승한다고 부동산 기사로 도배되고, 하락장에는 하락한다고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 도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면 상승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하락하면 하락했다고 내가 부동산 투자에 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럴수록 우리는 더 알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기준은 내가 이것을 최소 4년, 길게는 10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체력이 되냐, 그리고 그럴 만한 입지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급이 될 수도 있고 교통망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봤을 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충격이 있었을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빠질 수 있는 곳이냐, 이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방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30만 미만의 지방 중소도시 투자는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그 투자 분야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라는 그 한 가지 항목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카테고리 내에서만 기회를 찾고자 노력하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 두 나라가 지금 미중 전쟁을 하는 것도 서로 패권 싸움을 하면서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도 하는 겁니다. 정말 듣보잡 나라가 전쟁한다고 누가 관심을 갖고 어떠한 연유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앞으로 더 성장하고 앞으로 패권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기업의 지분을 그 나라 통화로 사서 모아가는 그런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의 나라, 하나의 통화, 그리고 하나의 종목에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 어떤 큰 회오리,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큰 사건이 불어닥치면 우리는 다시 투자를 리셋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보고 빠지겠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 단기적인 수익을 보려고 하는 그 꾀에 본인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국 주식 해야 된다, 중국 주식 해야 된다 하면서 저 스스로도 글로벌 자산 배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를 해온 사람이라면 내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불안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그게 정부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세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다양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장기적으로 가려면 확실한 것은 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산은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통화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내가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망이 막 밀어 올라올
볼 때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요 정도에 만족하고 다주택자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정부의 규제 그에 따른 세금 문제들이 불거지면 한 템포 내려놓으시고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1등 기업, 그중에서 미국은 배당주 그리고 중국은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배분해 보세요.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 얘기 드린 거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고 1주택자라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향한 기회는 아직까지 열려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였고요. 내가 지금 만약에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라면 지금 분명 기회가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주택자인데 평수가 좀 작으면 그 단지 내에서 소형 평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형 평수의 그 가격대가 얼마 나지 않는 단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기가 사는 단지 내에서도 거의 다 그런 시점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단지 내에서 평형을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택지지구나 신도시들 프리미엄을 적당하게 지불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를 뺄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급 물량이 많다고 해서 지금 다들 막 욕하는 그런 곳들에서도 내가 무주택자면 투자자랑 다르잖아요. 내가 그 물건을 깔고 앉아 있으면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구간을 넘어서면 분명히 가격대는 다시 회복해서 훨씬 더 치고 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무주택자라면 그런 방식을 취해도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서울 수도권이 다 올랐다고 마냥 포기만 하지 마시고, 무주택자라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지분이 많은 그런 대단지 구축 아파트를 대출 받아서 사서 실거주 하셔도 좋고, 지금 신도시 형성 과정에 있는 곳을 들어가서 내가 깔고 있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번외 얘기지만 아파트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서울에 대지 지분이 많은, 그리고 그런 대지 지분의 가격 상승률이 매년 뭐 2자릿수 이상으로 10년 동안 지속됐던 그런 도심부 지역 있잖아요. 그런 곳에 방 2개 이상 구축 빌라를 사서 내가 특수리해서 가져가도 대지 지분이 많고 그 대지 지분의 가격 상승률이 2자릿수 이상으로 매년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을지라도 중기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자산을 늘려주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한 사람과 계속 마냥 때만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걸 계속 볼 겁니다. 내가 무주택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 집값이 당연히 떨어지길 바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뉴스만 찾아볼 거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면 앞으로 내가 그 투자한 대상이 뭐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뭐 좋지 않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이 자산 시장에 대한 그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퀄리티가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결국 좋은 기회를 한 번씩 잡고 그게 연이 돼서 앞으로 투자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항상 사람은 자기가 취한 포지션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기 나름인데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가 스탠스를 부정적으로 취하면 그 부정적인 스탠스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계속 뒤로 가는 거고요.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탠스를 취하면 그 긍정적인 스탠스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은 발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보는 그 자산군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면 다른 쪽에서 긍정적인 방향을 또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해외 주식, 창업, 그리고 이런 기타 SNS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계속 긍정적인 기운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90%이지만 저의 실제 자산은 부동산 9, 해외 주식 1입니다.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글로벌 자산 배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스스로도 계속 글로벌 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회자하면서 앞으로를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오랫동안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부자 기준은 금융자산 10억을 두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이런 거 다 빼고요. 순수 금융자산만으로 10억이요. 근데 이 10억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30만 명밖에 없습니다. 이 30만 명이라는 지표는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굉장히 작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자산 10억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건데요. 부동산 자산으로 10억 가진 사람 많지만 금융자산 10억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적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 금융자산 10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적금이 아니라 해외 자산에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으면 보통 미국의 경우 S&P 수익률이 7% 정도 되니까요. 매년 7천만 원씩 우리 자산이 금융자산에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10억 7천만 원에서 또 7% 올라가고, 실이법칙상 7%가 2배가 되는데 10년이 걸리면 10년마다 여러분의 금융자산은 2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40인데 지금 금융자산이 10억이 있다 그러면 50살에 20억, 60살에 40억, 70살에 80억, 80살에 160억, 90살에 320억, 100살에 640억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내 나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 자산의 거의 100%가 부동산 자산이고 해외 주식 이런 것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았다면 앞으로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줄여주는 것은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이 배당소득을 계속 일구고자, 복리로 가져가고자 의식적으로 해외 기업의 지분을 늘려가겠다, 즉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계속 머릿속에 주입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것저것 두서없이 길게 얘기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국내 부동산 분명히 내 집 마련 한 채는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내 이름 석자 박힌 등기부 등본 하나를 깐 상태에서 그 위에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나서든 뭐 해외 기업의 지분을 책상에 앉아서 사던, 그리고 뭐 창업을 통해서 기타 현금 흐름을 내든 다양한 활동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내 집 마련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돈을 빨리 벌고자 주식으로 단타치고 비트코인으로 단타치고 돈이 없다고 지방에 막 소도시 빌라 사거나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 조금 받겠다, 그런 거 하셔도 안 되고요. 철저하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나의 돈이 얼마고 내 현금 흐름이 지금 얼마인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그 기간을 한번 잡아야 돼요. 무조건 종잣돈을 모으기까지의 기간이 꼭 필요하니까 그 종잣돈을 모으기까지는 우선 투자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잘 참고 견뎌내 보세요. 분명히 기회는 돌고 돌면서 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유연하게 급한 마음은 살짝 내려놓고 이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미뤄왔던 분이라면 지각은 지각입니다. 이미 수업에 늦었는데 내가 더 빨리 가려고 택시를 타든 뭐 KTX 타든 이렇게 하면 내 돈만 더 깨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이미 그냥 마음속에 두시고 철저하게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 전부터 블로그나 뭐 이런 채널 통해서 진짜 지금 내 집 마련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아무쪼록 급한 마음으로 개인 명의로 지방에 막 들어와서 내 집 마련도 안 하고 주택수만 늘리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다수의 덜 똘똘한 물건들을 더 똘똘한 물건으로 치환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자 판단 잘 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요.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각자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좀 보완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주말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